저는 매년 5월이 될 때마다 가장 어려운 암기 레벨 순위 영상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지오메트리 대시 커뮤니티에서 5월을 메이몰이라고 부르며 다양한 암기 레벨을 클리어하는 이벤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유명 유저 에오네어가 2022년부터 시작한 이래 다양한 참여 인증이 올라오는데요. 저는 직접 클리어는 못하지만 이렇게나마 이벤트에 기여합니다. 이렇듯 지오메트리 대시에서 암기 레벨이라는 장르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메인 테마 중 하나인데요. 암기라는 장르의 특성상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상 깊은 레벨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려 2.0 시절의 열쇠미로 기믹을 창시한 암기의 조상 기자르 판타즘부터 디자인과 경로가 아예 따로 노는 어이없는 비주얼과 계속된 순위 상승으로 유명해진 슈퍼 프라버블리 레벨, 암기 레벨을 넘어 역사상 최고의 레벨이라는 찬사와 함께 마지막에 랜덤 열쇠로 충격적인 임팩트를 주었던 림보, 극한의 안정과 게임 플레이로 인해 3위까지 올라가고 1년 가까이 클리어한 유저가 나오지 않는 부바원바 등등 지오메트리 대시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레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레벨은 저 라인업에도 당당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유명하고 인상 깊은 레벨입니다. 어쩌면 레벨들이라고 소개하는 게 맞겠네요. 오늘 파헤쳐볼 레벨들은 위키퓨전이 제작한 레벨 킬복과 레퀴엠입니다. 먼저 제작된 킬복만으로도 레벨 자체의 컨셉과 좋은 퀄리티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지만 나중에 제작된 레퀴엠과 연동된 이야기와 제작자가 겪게 되었던 가슴 아픈 사연으로 인해 더더욱 의미 깊은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럼 레벨들의 역사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킬봇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7년입니다. 제작자 리티퓨전은 인세인 데몬 카오틱 머신이라는 레벨을 보고 영감을 받아 킬봇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레벨을 보면 킬봇과 비슷하게 초록색과 빨간색이 주로 쓰이는 암기 레벨이고 일부 게임 플레이는 거에 그대로 킬봇에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레벨의 대략적인 구도가 킬봇과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키퓨전은 킬봇의 첫 프리뷰를 올리면서 레벨의 수많은 트릭들과 불쾌한 내용들을 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레벨의 대부분이 완성된 영상을 올렸고 당시의 독특한 컨셉과 비주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창 RGB가 1위 자리를 다투고 있었고 블러드베스가 10위권이던 상황에 출시된 타급 암기 레벨에다가 독특한 바이러스 컨셉, 당시에는 생소했던 초록색 헬마, 그리고 인상 깊은 비주얼과 높은 퀄리티까지 유명해지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이 레벨을 보고 당시 업커밍 이대 중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았던 갓 이터와 비교할 정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레벨이 완성되고 베리파이 단계로 진입했지만 그리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칠리우스라는 유저가 베리파이를 맡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이 없자 위키퓨전은 그의 베리파이 권한을 없애고 다른 유저를 찾게 됩니다. 그리하여 후에 띵킹 스페이스 베리파이로 유명한 아토믹이 맡게 되지만 위키퓨전과 칠리우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 그 역시 레벨을 드랍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즈라는 유저가 베리파이어로 정해졌지만 그의 스킬셋과 도저히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베리파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후에 안타레스라는 유저가 베리파이를 맡게 되고 레벨에 엄청난 버프를 함과 동시에 괜찮은 프로그레스를 보여주었지만 학업에 집중하게 되면서 베리파이어 자리는 또다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에레버스 베리파이로 유명한 골드스텝이 5번째 기회가 오게 되었고 그는 안타레스가 이전에 해두었던 버프를 대부분 없애고 빠른 속도로 프로그레스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95%를 먹어가면서 골드스텝이 베리파이를 해내고 2개월 동안 무려 4번의 베리파이어 교체를 거친 끝에 킬봇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레벨의 대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레벨의 모티브로 쓰인 킬봇 바이러스는 직접 사람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침투해 각종 불쾌한 단어와 이미지를 보낸다는 도시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이로 인해 스스로를 해치거나 일부는 목숨까지 끊을 정도로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 레벨에 주로 쓰인 색상은 초록색과 빨간색입니다. 초록색은 정상적인 기기 내의 모습을 표현하지만 레벨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은 바이러스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맨 처음 바이러스가 다운로드 되고 있을 때 레벨의 색이 초록색일 때보다 빨간색일 때 갑작스럽게 다운로드 진행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킬봇이 가동될 면화면이 빠른 속도로 붉은색으로 점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킬봇은 다이워 기브업과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출력하면서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기기가 바이러스를 감지해내면서 그것을 지우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오베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서 허튼 생각하지 말고 굴복하라는 킬봇의 메시지도 나옵니다. 다음으로 바이러스로 인해 기기는 치명적인 에러를 입게 되고 메시지 역시 페일과 유캔트와 같이 바이러스로부터 탈출하려는 사용자를 조롱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라이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바이러스의 빈도가 더 심해지게 되는데 킬봇의 웃음과 함께 사용자를
사용자를 비웃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포기하지 않고 맵데이터 파일을 실행해 바이러스를 분석해보려고 하지만 나오는 것은 에러와 함께 실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킬봇은 계속해서 페일, 데스, 피어를 보내며 사용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용자 역시 굴복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맵데이터 파일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용이 없었는지 결국 기기 자체를 끄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 문구와 함께 도망칠 곳은 없다는 메시지는 사용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킬봇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최종 단계로 진입하게 되고 킬봇은 끝까지 공격을 퍼부으면서 사용자를 끝장내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예 기기 자체를 무너뜨리는 단계에 온 것인지 이 구간에서는 초록색은 보이지 않고 빨간색과 어두운 색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폭파하는 듯한 글리치도 함께 보입니다. 옆에 명령어 창에서는 버프를 주입시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수가 10이었지만 나중에는 9999로 도배되면서 기기에 과부하를 걸어 망가뜨리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명령어 창에 킬봇을 강제로 삭제시키는 안티바이러스를 설치했고 그것이 마침내 성공하면서 레벨이 진행되는 내내 사용자를 괴롭혔던 킬봇은 삭제됩니다. 이제부터 킬봇의 후속작인 레퀴엠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겨우겨우 킬봇 바이러스를 삭제하면서 그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사용자의 정신은 이미 바이러스로 인해 피폐해진 지 오래입니다. 사용자의 머릿속은 마치 동굴과도 같은 공간이 됩니다. 끝없이 이어진 어둠만이 남겨진 동굴입니다. 사용자는 이 동굴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여도 말입니다. 어두운 동굴에서 마주하게 된 것은 수많은 그림자와 유령들입니다. 이들 역시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킬봇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이들입니다. 이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용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고 헉으로 뒤덮이게 된 사용자를 구해주기 위해 유령들은 사용자를 의도적으로 겁을 주고 놀래키며 바이러스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더 이상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도움이 통했는지 사용자는 그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됩니다. 레벨에서의 묘사 역시 이 플롯을 충실히 따라갑니다. 레벨의 시작은 어둡긴 하지만 약간이나마 밝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들은 점점 어두워지고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탈출로가 보이지 않는 동굴 속입니다. 홀로 동굴 속을 거닐고 있던 와중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가면 갈수록 수많은 유령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플레이어를 도우러 온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드랍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망상이 사용자를 덮치는데 드랍으로 넘어가기 전 프리드랍에 나오는 가사를 주목하겠습니다. 당연히 레벨보다 노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의도적인 가사는 아니지만 이 노래의 가사는 사용자의 상황과 소름 끼치도록 비슷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후유증으로 손과 몸을 벌벌 떨고 있는 사용자. 주변에서는 사용자가 겪은 상황을 꿈이라며 즉 현실이 아닌 허구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용자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시킵니다.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투명한 눈, 이 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킬봇에서 나왔던 바이러스의 얼굴이 쳐다보는 눈, 그리고 또 하나는 레퀴엠에서 나오는 유령들이 쳐다보는 눈.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의미는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드랍으로 진입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사용자의 머릿속이 나옵니다. 곳곳에 등장하는 철골 구조물은 머릿속이 형체를 잃어가며 무너지는 모습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지럽고 난잡한 장애물들, 가시덩굴과 톱니바퀴같이 거친 형태의 구조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혼란 속에서 주기적으로 텍스트들이 나오는데 여기요? 누구든 제 말 들리시나요? 제발요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이 대사의 주인공은 사용자 본인으로 추정됩니다. 이 대사는 상황을 실제 동굴로 바꾸어도 위화감이 없습니다. 동굴에서 실종되었다면 한 번쯤은 할 법한 대사들이죠. 이 상황에서는 정신적인 동굴에 갇힌 사용자가 주변을 향해 외치는 대사로 들리게 됩니다. 레벨을 지나가면서 기괴한 얼굴이 갑자기 등장하거나 사람이 구토를 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바이러스로 인해 충격을 받은 사용자가 겪는 후유증과 화상을 보는 모습을 표현한 듯합니다. 그 망상 속에 빠진 사용자는 스스로 만들어낸 동굴 속에서 외칩니다. 어디에 있냐고? 대답이 없자 한 번이었던 외침은 3번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다른 이들에게 들리지 않았고 좌절한 사용자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절망은 분노로 바뀌게 되고 사용자는 그들을 향해 엿을 날리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본인도 저들 따윈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죽음의 5단계가 떠올랐습니다. 도움을 외쳐보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고 사용자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누군가는 대답해주기를 바라면서 현실은 그대로였고 사용자는 다음 단계인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 상태로 사용자를 방치한다면 그대로 죽음의 다음 단계로 이어졌겠지만 사용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같은 처지였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또 다른 바이러스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용자를 돕습니다. 듀얼 파트를 보면 플레이어 앞에 거대한
대한 덩굴과시가 앞을 가로막지만 뒤로 빠지는 연출이 계속됩니다. 이는 사용자를 해치려는 구조물을 유령들이 없애가면서 사용자를 도와주는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중간에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용자는 유령들의 도움을 받고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어지러웠던 혼란을 빠져나오고 첫 파트와 비슷하게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구간을 나오고 그렇게 레벨이 끝나면서 사용자는 두 레벨로 이어진 고통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 레벨의 제작자 리티퓨전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리티퓨전이 처음으로 지오메트리 대시를 접했던 것은 그가 중학생이었던 2015년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제작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에게 지오메트리 대시의 에디터는 그의 꿈을 다양하게 이룰 수 있게 해주었고 크리에이팅의 세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디터를 통해 멋진 레벨들을 만들고 싶어했고 그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싶게 되었습니다. 아마 레벨을 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생각해보았을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평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곤 했고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를 곧 본인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로 생각하는 등 세상의 평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본인의 레벨을 칭찬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욕하는 이들 또한 존재했고 그는 사람들의 비난에 얽매이게 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의 손목을 그을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악평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악평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리티퓨전은 킬봇과 레퀴엠을 만들었습니다. 킬봇은 바이러스와 최면을 뜻하며 커뮤니티가 사람을 갉아먹는 과정을 반영했고 레퀴엠은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를 사용해 집착과 상실에서 벗어나려는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플라톤의 동굴에 우화란 동굴에 사는 속박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실체의 그림자이지만 그것을 실체라고 믿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만물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고 동굴 밖에 실체가 존재하며 인간은 그 실체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실체의 그림자를 사용자가 보았던 망상으로 왜곡된 정신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현실을 실체로 바꾸면 레퀴엠의 테마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레퀴엠에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묘사를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도 원치 않았던 그의 친구와의 사건으로 인해서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레퀴엠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이자 킬봇과 레퀴엠과의 스토리를 더욱 안타깝고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티퓨전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입니다. 데이비드는 인터넷상에서 그를 향한 어플과 폭언으로 인해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였고 이것이 지속되면서 데이비드는 우울해지거나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한때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리티퓨전은 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고 데이비드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건 데이비드의 거절뿐이었습니다. 계속 힘들어하는데도 자신의 도움은 거절하는 데이비드에게 리티퓨전에게 답답함과 분노를 유발했고 이 상황이 반복되자 더 이상 참지 못했던 리티퓨전은 데이비드에게 폭언을 하게 됩니다. 본인도 답답함과 데이비드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나온 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 폭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던 데이비드에게는 감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폭언이 결정타가 되었는지 데이비드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리티퓨전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알리고자 레퀴엠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레벨의 드랍 파트가 시작할 때 레벨의 제목 다음으로 나오는 데이비드의 데이비드는 바로 그의 자살한 친구를 추모하는 내용입니다. 레벨의 제목인 레퀴엠 역시 장례식 같은 곳에서 죽은 이의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의 장승곡을 뜻합니다. 레벨의 마지막 파트에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메시지 역시 리티퓨전이 죽은 데이비드에게 바치는 편지이자 이 레벨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킬봇과 레퀴엠의 스토리가 널리 알려지게 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게 되었고 이후 제작자 리티퓨전은 각 레벨들의 감독판 버전 DX 버전을 제작합니다. 이 DX 버전은 기존의 레벨이 담고 있던 메시지를 더욱 직관적인 방향으로 강하게 전달합니다. 우선 킬봇 DX는 드랍 초반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더욱 직접적으로 사용자를 공격하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는 지속적으로 깜박거리면서 사용자를 괴롭혔다면 이번에는 그 주기는 길어졌지만 한 번 나올 때의 순간이 길어지면서 메시지의 내용을 더욱 강조하는 느낌이 듭니다. 듀얼 때 나오던 킬봇의 생김새도 옆에 웃음과 함께 마치 조커를 연상시키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후반도 역시 직접적으로 저항도 생각도 아예 숨도 쉬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 파트가 더더욱 혼란스러워진 건 덤입니다. 레퀴엠 DX에서는 강화된 표현이 더욱 극대화되는데 레벨의 바이러스의 희생자들이 겪는 자해의 묘사를 직접 넣어 그들의 고통을 더욱 강조합니다. 레벨에 나오는 글귀 역시 마치 성경에서 나올 법한 추무적인 내용으로 제목인 장승곡의 의미를 더욱 직접적으로 부여합니다. 악어는 오리지널 버전에서 가운데 손가락이 나오는 부분인데 수많은 손들이 데이비드의 이름이 적힌 십자가를 들고 아멘을 외치는 모습입니다. 공포스러울 정도로 묘사되어 더욱 큰 임팩트를 남겨주었습니다. 엔딩에 나오는 약속 역시 리티퓨전에 감추었던 속마음을 드러내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있습니다. 레퀴엠 DX는 레벨이 담고 있던 메시지를 더욱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보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버에 올라오지 못했고 비공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미틱 퓨전의 킬복과 레퀴엠은 레벨이 각각 묘사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 둘 속에서 얽힌 안타까운 실화가 합쳐져 많은 이들에게 잊혀지지 못하는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보는 사람들도 충분히 힘겨운데 이를 직접 겪었던 미틱 퓨전의 상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는 데이비드의 사망 이후 커뮤니티를 떠났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오메트리 대시로 인해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죽은 것은 2017년이지만 레벨이 출시된 것이 2019년인 이유도 그의 죽음으로 인해 레벨을 제작하는 것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물질과 생명은 순환하고 삶은 이어진다고 믿었고 그렇기에 자포자기보다는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느끼게 되면서 그 후유증을 극복해갔습니다. 또한 그는 온라인상에서의 논쟁이나 집착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삶을 향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오메트리 대시 커뮤니티에 있지 않지만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교훈을 남기고 간 셈입니다. 레퀴엠과 레퀴엠 DX의 마지막 파트에 있는 미틱 퓨전이 남긴 메시지를 상기시키면서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